여러분, 오랜만에 예전 자주 가던 거리를 걸어봅니다.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게 문마다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장거리던 식당도, 카페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왜 가게는 텅 비었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은퇴자금으로 상가 하나 마련해 두신 분이라면 이 얘기 결국 여러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손님이 사라지고 있는 거리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엔 상가 하나 사두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통했습니다. 목 좋은 자리 하나 잡아두면 자식 때까지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산다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공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는 대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신촌 대학가 상권 곳곳에서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은 공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장을 취재한 한국경제 기자가 만난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공실이 이어져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님이 줄어도 임대료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촌이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4년 2분기 18.6%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5%였습니다. 서울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촌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해온 한 중개업자는 취재에서 지금 상권이 많이 힘들어서 이 부동산도 곧 폐업하려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 있습니다. 학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가게 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거리, 비슷한 상가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공감되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가 오늘 영상보다 더 생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하나씩 쌓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8.8%, 일반 상가 13.1%, 그중 중배형 상가는 14.1%, 소규모 상가는 8.3%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더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 새롭게 발표하기 시작한 일반 상가 1층 공실률이 6.5%로 나타났습니다. 1층은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가장 먼저 보는 자리, 가장 장사가 잘 돼야 할 목입니다. 그런 1층조차 100곳 중 7곳 가까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부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3%로 서울의 9.3%보다 1.6배 높았고 일반 상가 1층 공실률도 서울은 4.6%인데 부산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울 일부 관광상권은 버티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상가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의 숫자와 그 거리 가게에서 돈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는 다른 얘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빈산의 일각이에요. 신촌 하나 짚어드린 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손님이 사라지고 있는 상권이 최소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런 뻔한 이유들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임대료 때문에, 어떤 곳은 배달 때문에, 어떤 곳은 아예 애초에 기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씩 짚어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동네 혹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상가가 지금 어떤 위험 신호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상권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의 급증, 대형 쇼핑몰로의 소비 집중, 그리고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오래된 대학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촌이대가 대표적입니다. 대학 진학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남은 학생들도 온라인과 다른 지역으로 소비를 분산시키면서 대학가 상권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른 유명 거리입니다. 신촌이대 권역의 올해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평균 월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19만 1,400원으로 132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 점포 하나를 운영하려면 매달 77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통상 월세를 매출의 10에서 15%로 계산하면 이 점포는 한 달에 1억 원 가까이 팔아야 겨우 유지가 됩니다. 손님이 줄어도 임대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계속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안 오르는데 아파트 관리비만 매년 오르면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게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매우 세대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게 창업의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주민들이 배달과 온라인 장보기로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정작 단지 한 상가를 이용하는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다음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액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상가와 아파트 단지 상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확 와닿습니다. 지난 2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등록된 세종시 경매물건을 보면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한 상가는 감정평가액 9억 4,600만 원에서 4차례나 경매가 유찰돼 2억 2,700만 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진동에 9억 4,300만 원짜리 상가도 4차례 유찰된 뒤 2억 200만 원의 5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세 갈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9억 원대 상가에 평생 모은 돈을 넣은 은퇴자, 그 옆에서 성실히 출퇴근하며 월급을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관리비와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는 소유주. 평범한 직장인이 몇 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할 돈이 상가 하나 잘못 산 대가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세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부동산 투자 자문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마켓 브리프에 따르면 세종 등 지방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률 20% 이상의 심각한 공실이 나타나며 슬럼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중배형 상가 공실률은 13.4%였는데 지역별로 보면 중배형 상가는 세종이 26.7%, 충북이 20.2%로 20%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투자분석본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 문제는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가부터 먼저 지어놓고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 그 시차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그대로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똑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고 부산은 15.4%, 대구는 18.1%, 세종은 24.2%로 1년 전보다 최대 2%포인트 넘게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상가 공실이 개인의 손해로 끝나지 않고 지자체가 상업용지를 아예 공공용지로 바꾸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 보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가는 이제 사두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잘못 사면 평생 발목 잡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뼈아픈 이야기, 오피스 상권과 지방 원도심입니다. 이제 정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 아프게 느끼실 이야기입니다. 오피스 상권을 보겠습니다. 점심 장사를 중심으로 버티던 음식점과 술집들이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10년째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60대 사장님은 2달 전부터 매장 운영 방식을 바꿔 저녁에는 기존처럼 호프집을 운영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외부 뷔페 업체에 매장 공간을 내주고 9,900원짜리 한식 뷔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가게를 낮에는 통째로 빌려주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국세 통계 포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호프주 점수는 2068개로 전년 같은 시기에 22,089개보다 9.15% 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직장인 한 명이 점심시간마다 식당, 카페, 술집, 세 군데를 돌며 돈을 썼습니다. 지금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늘고 회사 구내식당이 잘 갖춰지면서 사람은 그대로 그 건물에 출근해도 거리에 쓰는 돈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급기야 저녁 장사만 하던 술집 사장님이 점심에는 뷔페 임대업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지방 원도심입니다. 여기가 가장 아픕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는 5만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했지만 정주 여건의 한계와 과도한 상가 공급으로 주말마다 도시가 텅 비고 상권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여가 수요가 몰려야 할 주말 오후에도 대로변 양옆에 대형 상가마다 임대문의와 양도협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일부 건물은 층 전체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평일 낮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붐비다가 주말이 되면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방 원도심은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겹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어르신들도 인근 신도시 대형 쇼핑몰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거리를 지나던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옆 가게도 손님이 줄어드는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한 곳이 비면 옆 가게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권 전체가 공동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활기차게 오가던 그 원도심 거리. 지금 가보시면 상당수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 거리에서 평생 장사하신 분들, 그 거리에서 자란 우리 자식 세대들, 지금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상권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래된 대학가, 임대료가 오른 유명 거리, 아파트 단지 상가, 신도시 상가, 혁신도시 상권, 오피스 상권, 지방 원도심. 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숫자만으로는 그 상권이 안전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에 투자하려고 하신다면 유동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돈을 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달앱 이용률, 인근 대형 쇼핑몰 위치, 온라인 소비 비중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종시 나성동처럼 감정가의 4분의 1에도 팔리지 않는 상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미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임차인 업종이 온라인 배달로 대체되기 어려운 업종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체되기 쉬운 업종일수록 공실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자식이나 손주가 자영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예전에 좋았던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권하지 마시고 지금의 소비 흐름이 그 자리를 여전히 뒷받침하는지 함께 따져봐 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권을 보는 기준을 바꾸면 여러분의 자산도 자식의 창업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상권 공동화는 지역 경제의 활력이 꺼지는 문제입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상가를 은퇴자금으로 준비하신 어르신들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 세대로 보면 나중에 창업을 하려 해도 좋은 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IMF 시절을 떠올려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는 멀쩡히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권의 변화는 그때처럼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좋은 상권이 앞으로도 좋은 상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게에는 손님이 없을까? 이제 답이 좀 보이실 겁니다. 첫째, 소비가 온라인과 배달로 옮겨갔습니다. 둘째, 대형 쇼핑몰과 신도시로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셋째,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꼬맹크심 세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행동 지침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상가 투자는 유동인구가 아니라 실제 소비처를 확인하고 이미 가진 상가는 임차 업종의 대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식 세대 창업은 예전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소비 흐름으로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 공감되신 분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 동네에도 비슷한 거리가 있으시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뤄드렸으면 하는 주제, 부동산 세금 얘기든 연금 얘기든 금리 얘기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이 거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우리 자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